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생 부인을 얻고 다닌 어느 조선시대 선비의 못 말리는 아내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옥계노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전라도 남원 땅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장성한 나이에도 장가갈 엄두를 못 냈는데 홍기가 지난 누이마저 시집을 가지 못했다. 그 무렵 종숙이 평안도 선천의 부사로 있었는데 모친이 선천에 가서 누이의 혼수를 얻어오라고 하였다. 옥계는 거의 보름남짓 걸어서야 겨우 선천 땅에 다다랐다. 하지만 동원 출입이 처음이라 엉거주춤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떤 기생이 관아 앞을 지나다가 서성거리고 있는 옥계를 유심히 살피더니 다가와서는 생글거리고 웃으며 물었다. 수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옥계가 사실대로 말하자 그녀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의 집이 관아 문 밖에 몇 번째에 있는 집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살인문이 반쯤 열려 있는 집. 선비님께서는 꼭 우리 집에 거처를 정하세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옥계는 그러겠다고 한 뒤 관아에 들어가 본관 사또를 만났다. 사연을 들은 당숙은 눈썹을 찡그렸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부임할 때 진 빚이 산더미같이 있다. 정말로 난처하구나. 마음이 상한 옥계는 나가서 숙소를 정하겠다고 말하고는 관아를 나와 그 기생의 집을 바로 찾아갔다. 기생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녁을 대접한 뒤 밤이 되자 스스로 나서서 잠자리를 모시겠다고 하였다. 옥계는 그때까지 여자와 밤을 지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마저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안심했다. 우누지락이 끝난 뒤 누워서 도란거리며 정담을 나누었는데 그녀의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정했고 친절하였으며 정성스러웠다. 남원에서 지금 무얼 하느냐고 그녀가 묻자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선천에는 왜 왔느냐고 묻자 누이의 혼비를 얻으러 왔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냐고 말한 뒤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살펴보기에 지금 사또는 지극히 인색한 데다 수단 또한 매우 옹졸해서 비록 친한 친척 사이라도 혼수의 부조를 넉넉히 할 것이라고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관상을 보니 크게 출세하실 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린의 행세를 하시렵니까? 또 선비님에게는 사람을 배반하는 상이 아예 없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힘들여 모아둔 은자가 500냥가량 있습니다. 이 돈이면 혼수를 넉넉히 준비하고도 그 나머지로 과거 급제할 때까지 몇 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날이 밝으면 당숙에게 다시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옥계는 망설였다. 거취를 이처럼 급하게 하면 당수께서 나를 나무라시지 않겠는가. 오래 머무셔도 기껏해야 몇 푼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만 보게 될 터인데 그 돈 받고 거지 취급당하시렵니까? 골육간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생판 모르는 남들이 주는 경멸과 모욕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어찌 꼭 수모를 받으며 머물려고 하십니까? 다음 날 새벽에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짐바리를 메운 기생은 빨리 떠날 것을 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선비님은 반드시 10년 안에 아주 귀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정조를 지키며 오직 선비님이 과거에 급제하기만을 부처님께 기원하겠습니다. 선비님께서 벼슬길에 나가시는 날이 소녀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오직 이 한 길뿐입니다. 기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옥계의 등을 밀어 살인문 밖으로 내보냈다. 옥계는 당숙에게 떠난다는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 옥계의 당숙이 아침에 일어나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으나 이미 떠난 뒤라 찾을 수가 없었다. 당숙은 조카의 행적이 도리에 어긋난 것에 화를 냈으나 속마음으로는 돈량을 축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집에 돌아간 옥계는 가져간 은자로 노이를 시집 보냈다. 과거 보기 전에 장가부터 들라는 주변의 성화에 옥계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며 일축했다. 입고 먹을 걱정을 덜게 되어 과거 공부에 전념한 결과 몇 해가 되지 않아 옥계는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품성으로 인해 임금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옥계는 평안도 지방을 순행하는 암행어사가 되었고 그는 곧장 기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모친이 그의 옛 모습을 알아보고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면서 말하였다. 제 딸아이는 서방님을 떠나보낸 그날로 어미도 버리고 관기의 소임도 버리고 달아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려. 지금껏 이 늙은 것이 밤이나 낮이나 그의 생각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네요. 오직 다시 그녀를 만날 기대로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급제했는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니 옥계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러다가 몸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다시 모친에게 물었다. 따님이 떠난 뒤로 생사 여부를 전혀 듣지 못했나요? 소문에 평안도 성천에 어느 산사에 있는데 종적을 숨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셋내는 나이도 많고 기력이 없어서 찾아갈 생각을 못하지요. 집에 남자라도 있으면 같이 찾아가 보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그저 혼자 슬피 탄식할 뿐이라. 옥계는 그 말을 듣고 한달음으로 성천 땅으로 달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을 샅샅이 뒤지다가 어느 한 남자의 이르니 그곳에 주지 스님이 말했다. 5년 전에 어떤 여인이 빈승에게 약간의 은자를 공양값으로 내고는 부처님을 모신 탁자 아래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진옷과 때 묻은 얼굴로 그 좁은 곳에서 굳게 엎드려 부처님께 기원하며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다만 빈승이 며칠 간격으로 약간의 음식을 법당 문틈으로 전하면 그것으로 요기합니다. 그 보살은 한밤중에 대소변을 볼 때만 잠깐 나왔다가 도로 들어갈 뿐 세상 사람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신도들은 모두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님이라고 경외하지요. 옥계는 그녀가 바로 자기가 찾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주지 스님에게 창틈으로 탁자 아래 있는 여인에게 말을 전하도록 부탁하였다. 남원의 선비가 보살님을 만나러 왔는데 나와 보지 않으시려오? 그러자 그녀는 주지 스님에게 그의 등과 여부를 물어달라고 회답하였다.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왔다고 하자 그녀가 대답하였다. 소녀가 이처럼 자취를 감추고 수행한 것은 바로 낭군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가꾸지 않아 귀신 같은 모습이니 이 꼴로는 결코 낭군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낭군님은 저를 위해 10여일만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목욕하여 본래 모습을 되찾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화장한 뒤에 나가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옥계는 그녀의 말대로 그곳에 머물며 기다렸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녀는 과연 귀신의 모습을 씻어내고 꽃 같은 얼굴로 나타났다.
5년간 오매불망하다가 비로소 만남에 두 사람은 그 기쁨에 취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 광경을 본 스님들은 그제야 사연을 알고는 혀를 차며 감탄하여 맞이 않았다. 옥계의 기쁨은 마치 나무꾼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그녀가 옥계를 위하여 기원하면서 정조를 지킨 것처럼 옥계 역시 그녀가 첫 여인이었고 부처님께 맹세코 마지막 여인이 될 터였다. 옥계는 그녀를 가마에 태우고 선천으로 돌아가서 모녀가 상봉케 하였다. 어사의 책무를 끝내고 임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여쭌 다음 옥계는 그녀를 한양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다음 일생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였다고 한다. 옥계는 평생 물론 아무도 안 볼 때 주로 안방에서만 아내를 업고 다니거나 아내를 업고 놀았는데 그럴 때 두 사람이 서로 희롱하는 짓거리는 그 농탕질이 이도령과 성춘향 못지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백년해로 했고 노시가문도 대대로 번창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정실 외에 따로 소실을 두거나 바람을 피워 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종숙은 당숙입니다. 부친의 사촌 형제를 종숙이라 합니다. 수제는 예전에 미혼 남자를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혼비는 혼수, 즉 혼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빈승은 덕이 적다는 뜻으로 승려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탁자는 불상을 안치하는 탁자입니다. 등관은 등재, 즉 과거에 급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명음의 동패락송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국어로 옮긴 책 국역 동패락송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의 내용과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안중식,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